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주식멘토 이선생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펩트론에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루프원 말고 지금 나오는 내용들이 솔직하게 없죠. 그러면서 일라이 릴리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나 공장 착공에 대한 그런 지연 등 뭐 이런 내용들도 지금 포함을 해서 주가가 계속 안 좋게 흘러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 지금 자리에서 횡보하는 모습을 가져갈 줄 것이냐, 아니면은 지금 최저점인 여기까지 주가가 내려올 것이냐, 지금 굉장히 고민이 되실 텐데,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답답하신 상황인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요, 이 펩트론이 26년도 대박 아니면 조정이라는 단어로 좀 말씀드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26년도에 대박이냐 조정 구간이냐라는 그런 갈림길에 현재 펩트론이 서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변동성이 큰 구간에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펩트론을 끌고 가야 될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우리 펩트론을 보게 되면 무슨 내용이 있나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릴리, 그쵸? 그리고 펩트론과의 그런 계약에 있어서 온갖 축축이 지금 난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우리 주주분들이 불안해 떨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왜 릴리가 연장을 왜 했을까? 이게 지금 뭐 악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좀 반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발표를 하면 지금 다 비공개로만 얘기를 하고 공개를 안 할까? 이거에 뭐 또 포커싱을 좀 주면서 얘기를 할 건데, 그러니까 뭐 이제 일라이 릴리가 왜 스마트 대포에 대한 이런 기술 평가 기간이 원래 솔직하게 언제 끝났어야 됐습니까? 12월은 끝났어야지. 근데 지금 오피셜한 발표가 없으니까 거기다가 연장까지 때렸다? 그러니까 추측으로만 우리가 막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뭐 문제 있다, 아니면 단순한 검토가 아닐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지금 추측이 난무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릴리 같은 거대한 기업이 만약 우리가 스마트 대포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릴리가 오히려 계약 해지를 하겠죠. 왜 계약 연장을 할까? 그쵸? 여기서부터 우리 여러분들은 생각이 좀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일라이 릴리는 안 하면 그만이에요. 왜? 얘네는 대기업이니까, 글로벌적으로 알아주는 기업이니까. 근데 단순히 펩트론은 뭡니까? 국내에서만 지금 인정을 해주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근데 굳이 릴리가 스마트 대포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는데 이거를 연장을 한다?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자, 반대로 생각을 해서 릴리에서 스마트 대포를 연구를 하면서 이거 뭔가 조금 더 하게 되면은 이거 우리가 가장 싸게 독점적으로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오히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연장을 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 제 합리적인 의심이지만, 자, 여러분들도 생각해보라 이거예요. 과연 릴리가 문제가 있었으면 연장을 했을까?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의심점을 가지고 가보라는 거예요. 만약에 스마트 대포에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요, 저는 이거부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어떤 부분? 지금 기관이나 금투 애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지금 얘네 100만 주씩 들어와 있어요. 투신도 물량이 들어오고 있고. 근데 개인만 매도를 하는 상황에서 얘네가 지금 나간 시점 봐봐요. 개인들이 나갔을 때 외인들과 기관들은 어떻게 합니까? 매수를 하고 있었어. 자, 이 흐름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요, 얘네들은 우리보다 뭐가 빨라요? 정보력이 있잖아. 정보력이 있는 놈들인데, 당연하게 스마트 대포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면은요, 얘네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장대 연봉 몇 번 꽂아버리지. 맞죠, 여러분들? 근데 그런 부분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조정을 주면서 지금 주가를 어떻게든 25만 원의 자리를 맞추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특정 라인에서 물량을 받아주고 흐름을 끌고 가고 있다라는 거를 지금 우리가 매매 동향에서도 나오는 거잖아. 그런데 여기서 잘 생각해 보세요. 릴리가 펩트론과의 계약가에 있어서 협상에 대한 차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거기다가 지금 펩트론이 자꾸 뭔가 비공개로만 자꾸 막 언급을 하잖아요. 시원하게 발표를 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비공개로 자꾸 나오는 것도 굳이 안 밝힐 이유가 없는데, 비공개로 하는 부분들도 어찌 보면 릴리와의 그런 계약의 조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릴리가 연장을 한 부분에 있어서 또 하나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거 야, 스마트 대포 이거 1개월 지속형인데 이거 연구를 좀 하다 보니까 2개월, 3개월까지 범위를 좀 늘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테스트 범위를 넓혀본다, 이런 생각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는 호재인데 왜 기사가 발표가 안 될까? 자, 그 부분도 릴리가 막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보면 지금 개인들의 매도 흐름을 잡을 때 기관 외인 금투는 오히려 매수를 하면서 들어왔다? 결국엔 지금 뭡니까? 펩트론이 계속 비공개로 나오고 릴리에 대한 계약 연장으로 인해서 나오는 내용들. 자, 그러면 기관과 금투가 들어왔을 때는 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얘네는 지금 정보의 그런 비대칭성을 이용해서 매수를 한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보의 비대칭성, 그러니까 개인들은 악재라고 느낄 만한 내용을 가지고 매도를 할 때 얘네는 오히려 그거를 이용해서 역이용해서 저가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을까요? 분명히 그런 생각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있을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릴리가 지금 경쟁사인 누굽니까? 노보노디스크. 얘네를 압도하기 위해서 뭐 이런 분들도 있어요. 아니 노보노가 생각해보면 릴리랑 이게 경쟁이 한다는 게 좀 말이 되나? 라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릴리가 이거 스마트 대포 기술을 가져가기 위해서 오히려 압박을 해주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기술을 독점하기 위해서 그런 조항이 있을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펩트론과의 마찰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고, 왜 펩트론은 릴리한테만 팔아먹는 것보다 여러 군데 팔아줘야 회사가 클 건데 왜 릴리가 펩트론에 대해서 연장을 했고 막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계속 막 추측과 온갖 남루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협상이 길어지면서 연장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노보노도 제가 봤을 때는 스마트 대포를 원하는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지금 다 안 나오니까 내용들로.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추측이 난무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악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 근데 기관하고 금투는 들어와. 이거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한다라고밖에 생각을 못 하겠어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엔. 그런데 막연하게 우리가 비공개 뭐 내용 없고 릴리와의 연장 이런 거 생각하면 우리가 악재라고 판단하는 게 차트에 나와야 되는데 기관의 움직임은 그렇지 않잖아요, 솔직하게. 거기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가 있었으면 장대 음봉 이렇게 만들어야 정상인데 왜 주가는 자리를 잡냐. 자, 여러분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좀 바뀌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악재라고 판단하는 게 차트에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제가 말한 대로 1개월짜리 지속형인데 2개월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데이터가 나왔다라고 하면요, 진짜 한 30%, 20%, 아니 10%라도 나왔으면 이건 릴리 입장에서 뭐라고 생각할까요? 야, 이거 범위 넓혀서 아예 비만 시장을 잡아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이거 계약 연장을 일단적으로 끝만 하고, 왜 그 안에는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으니까, 왜 1개월짜리는 이미 완성이 됐다라고 판단이 됐거든. 그러니까 2개월 3개월짜리도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시도는 그거는 짧은 시간 안에 가능하니까. 왜 1개월짜리 만들어줬으니까 어차피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오히려 이 내용이 맞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펩트론은 제가 봤을 때 전환점에 지금 딱 서 있고, 릴리와의 기술 평가라든지 추가 글로벌 파트너십, 오송 신공장 가동 이런 부분들이 진짜 순차적으로 나오면서 주가에 대한 변동성이 굉장히 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 역시 펩트론을 보면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솔직히 욕심 안 날 수가 없어요. 왜? 너무 좋은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경계심도 근데 같이 들어요. 경계심 왜 들까요?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솔직하게 지금 얘 언제부터 성장을 했어요? 단기간에 몇 프로 올랐습니까? 말이 안 되게 올랐다고. 말이 안 되게,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계심도 어느 정도 들지만, 제가 주가가 많이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부담감을 좀 느끼는 부분들이 있어요, 솔직하게 이 펩트론을 보면. 그런데 이런 스마트 대포라든지 이 펩트론이 보여주는 기술과 글로벌 기술 계약 막 이런 걸 보게 되면요, 이게 성과로 이어졌을 때는 이 파급력에 대해서 얘네가 이 정도까지 올라갈 만하지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 그러니까 약간 이런 뭔가 반반 심리가 얘네는 공존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파급력에 대한 그런 기대도 공존을 하는데, 이런 종목일수록 저는 오히려 우리가 감정적으로 조금 대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어떠한 기준을 좀 잡아야 되느냐, 전 이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우리가 만약에 시나리오 하나를 생각을 해놓고 그 시나리오대로 흘러간다라고 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정보들과 그런 내용들을 조합했을 때, 야, 이 시나리오가 제일 맞네,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시나리오가 70%가 맞아, 그럼 그거를 믿고 우리가 가야 되는데, 실적으로 우리 차트 보면 흔들리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 우리 여러분들이 어떤 기준을 잡고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게 대응을 하느냐, 이게 좀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펩트론 상황에선. 왜? 주가가 솔직히 많이 올라온 건 사실이야. 그만큼 우리가 뭡니까? 걱정되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근데 저는요, 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바이오 종목을 항상 하다 보면 적자를 얼마나 감당을 가능하냐, 그 기업이. 이걸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건 정상이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가 뭡니까? 얘네가 가지고 있는 플랫폼 기술에 대해서 얼마나 더 커질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펩트론을 놓고만 봤을 때는 지금 오성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 무슨 생각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딱 하나 있잖아요. 얘네가 자금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니까 오송 그거 관련해가지고 얘네가 정말 할 수 있을까? 오늘도 막 그래. 세종 관련해서 뭐 그냥 진짜 찌라시 하나 나왔는데, 그거는 얘네가 오송에다 짓겠다고 했지 누가 세종에다 짓겠다고 했어요? 그런 거에 하나에도 지금 막 사람들이 이거 뭐야? 라고 막 지금 눈 커지고 있는데, 맞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다 짚고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바이오 종목은요 굉장히 그런 뉴스 하나에도 민감한 부분인데, 저는 그런 거 다 집어치우고
펩트론이 가지고 있는 이 플랫폼 기술이 얼마나 더 커질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좀 포커싱을 둬야 될 것 같아요. 얘가 퍼가 높은 건 맞아요. 하지만 얘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에 비하면은 좀 상반된 건 아니지 않을까, 또이또이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적자인 부분은 어쩔 수가 없어. 지금 당장적으로 매출이 안 나오니까. 근데 앞으로의 플랫폼 기술을 팔아먹는다 생각하면은 적자? 이거는 문제 없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이제 그 펩토론을 봐야 되는 기준점을 저는 딱 하나로 그냥 결론만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버티는 만큼 저는 옵션이 커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께서 이 버티는 기준을 솔직하게 우리가 어떻게 버텨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 여러분들, 이게 버틴다라는 거는 내가 여기에 사서 여기까지 끌고 오면서 버텨, 이걸 버틴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걸 버틴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그쵸? 내가 수익을 한번 챙겼으면 또 아래 부분에서 잡아서 여기 부분에서 팔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흐름을 따라가면서 이 펩트론을 끝까지 가져가는 게 우리가 버티는 거지, 그냥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까지 버틴다? 이거는 버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건 버티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버틴다라는 의미를 좀 잘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서, 제가 뭐 오늘은 굉장히 펩트론에 대해서 뭐 짧게 설명드리고 이슈적인 부분이나 뭐 그런 부분이 아니라 펩트론의 핵심적인 포인트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렸는데, 아마 여러분들께서 더 궁금하신 점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내용을 저한테 지금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로 전략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궁금하신 부분들을 제가 최대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여나 영상을 지금 시청 중이시라면요, 여러분들 댓글이나 설명란에 제가 문자 보내기 링크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링크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저한테 바로 문자가 좀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최선을 다해서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펩트론 말고도 여러분들 다른 종목으로도 우리 여러분들께서 재미를 좀 보시면서 할 수 있게끔 제가 이제 매매 신호방도 운영 중에 있어요. 시초가 매수방을 운영 중인데, 제가 이제 어젠가요? 어제 나갔던 종목이죠. 한번 볼게요. 어제 나갔던 종목일 겁니다. 2월 10일 어제 나간 종목이고요. 현대 ADM. 그래서 제가 이거 조작을 할 수 없는 게 우리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눈으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조작이랑 뭐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그래서 현대 ADM을 좀 보여드리자고 하면, 일단 시간까지 한번 같이 체크해볼게요. 8시 55분에 나갔죠. 8시 55분에 현대 ADM이 나갔는데 한번 봅시다. 자, 현대 ADM 어제 딱 10일 몇 프로? 29.94. 거의 상한가죠. 상한가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제가 이제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현대 ADM 단기 지지라인은 2,950원입니다. 그래서 목표가 4,000원을 보고 달리는데 시초가 부분에 무조건 잡아라, 매수가는.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려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정고점 부분에서 차익 물량 나오는데, 보유자분들도 시초가 기준으로 5% 이상 수익 나오니까 절반 정리하고 보유하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상승 VI 물량 축소는 지금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2월 11일 어떻게 됐습니까? 물량이 좀 빠졌죠. 그러면서 어제 상한가를 달성해서 축하드립니다 까지 제가 이렇게 딱 마무리를 해드렸는데, 지금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이 펩트론 말고도 다른 종목들로 이렇게 좀 재미를 좀 보시면서 할 수 있게끔 제가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 여러분들 제가 100% 무료로 좀 운영하는 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께서 편하게 저한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매매 신호방 여기도 초대를 해드리고, 펩트론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들 고민거리 해결도 해드리면서 제가 여러분들 재미있게 주식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한 통 또는 링크 한 번만 클릭하시면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문자 보내주시거나 링크 한 번씩 클릭하셔가지고 저와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펩트론 관련해서 여기까지 제가 설명드리고요. 내일은 차트를 보면서 대응 그리고 전략까지 우리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거니까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